특목 자사고 우리 아이 갈 수 있을까? 물론 뭐 특목 자사고를 뭐 못 가더라도 일반고를 가더라도 성공하는 친구 제가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일반고에 진학한 친구들보다는 더 좋은 대학이나 목표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목을 제가 약간은 좀 자극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 소개를 좀 간단히 좀 드리자면 저는 서초 파인만 학원 아까 그 팀장님이 서초동에서 가장 큰 학원 크라센이 이제 영어고요. 그 학원이 원래 이제 파인만 수학 학원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쪽 동네에서는 특목반을 가장 많이 활성화시켰고 합격률도 가장 좋은 학원이었고요. 그 학원에서 제가 대표라는 말이 조금은 부끄럽긴 하지만 네, 제가 대표 강사였고요. 그리고 이투스 청설학원에서 저는 이제 주로 고등학생들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수학의 아침에서 중고등 수학 강사로 이제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세일학원에서 고등 수학 강사로 일단 저는 특목 대비로 학원 강사를 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많은 친구들을 좀 좋은 대학에 입학을 시켰고 또 좋은 고등학교에 또 진학을 시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에 그런 우수한 친구들을 가르치다가 일반 고등학생들은 어떨까라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특목 대비를 준비하다가 한 5년 정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부 수학 강사로 제가 벌써 올해로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지만 제가 수학 강사로 거의 한 20년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어려 보이긴 하죠.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나이가 좀 많긴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제 양력은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준비한 목차는 딱 3개예요. 특목 자사고 주요 학교별 수학 선행 로드맵. 이거는 그냥 어디까지나 제가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저의 좀 개인적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그러니까 꼭 이게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이렇게 로드맵을 하니까 특목 자사고에 입학을 잘 했고요. 그리고 그 학생들을 위한 수학 학습법. 이건 꼭 특목고 자사고만을 위한 아닌 일반적인 친구들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준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크게 3가지로 좀 분류를 해 놨습니다. 일단은 지금 특목 자사고에 대한 내용은요. 또 저희 끝부분에 입시 팀장님이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 주실 거라서 제가 뭐 특목고 자사고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일단 생략을 하고 수학적인 내용만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대부분의 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일단 중학교 수학에 대한 개념은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일단 한 바퀴는 좀 공부를 하시고 중학교 과정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뭐 유형 정리 심화까지 하면 좀 좋긴 한데 물리적으로 근데 저는 5, 6학년 때 막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시키면 좀 아이들이 좀 지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중학교 올라와서 공부에 대한 좀 흥미를 떨어지는 친구 제가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때는 좀 수학을 재미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좀 마무리하고 예비 중1부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특목고에 대한 좀 준비를 하는 게 좀 맞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과학고나 영재고는 대부분 학교를 입학하게 되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진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아이들이 입학을 하는 거는 고등 수학에 대한 내용을 뭐 입학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심화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안 하더라도 합격은 할 수 있을지언정 합격을 한 이유가 이제 문제겠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신 대비라든지 수업이라든지 굉장히 속진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물리적으로 쫓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과학고, 영재고 갈 친구들은 아마 고등 전과정을 제 생각에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가는 게 맞아요. 특히 중3 한 여름방학쯤 되면 자기소개서 뭐 면접 준비 되게 바쁘거든요. 그래서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중3 여름방학 전까지는 이 과정을 마스터하는 게 좀 좋고요. 자사고나 상위권 일반고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상상고라든지 민사고, 민사고는 좀 그래도 언어적인
능력이 좀 중요한 학교이기 때문에 뭐 용인 외대부고 요런 학교를 가려면 역시 고등과정에 대한 개념까지 심화까지 전부 다 공부를 하시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외고 국제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일단 고1 과정은 정말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기출 문제를 던져줘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고2 과정은 아마 기본 개념만이라도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외고 국제고는 쫓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상위권 일반고는요. 보통 여기 진학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이렇게 선행에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일단 완벽하게 고1 과정은 완벽하게 그리고 고2 과정은 기본 개념.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데 선행이 안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확실하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들 가르쳤을 때 이 친구들 정말 중학교 때 뭘 했지? 그런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적어도 고1 과정은 우리 아이가 어떤 학교에 뭐 학군지 기출을 던져줘도 풀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선행이 과거에는 좀 진도를 빼는 거에 좀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 트렌드는 심화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 과정 한 과정을 넘어가야 그 아이들이 다음 과정을 공부했을 때 좀 도움이 좀 많이 되고 학교에서 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뭐 수행평가라든지 이런 공부 외적인 활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물리적으로 내가 공부할 시간을 확보하는 게 좀 불리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좀 고1 과정까지는 무조건 마스터하고 가는 게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학생들을 지도했을 때의 로드맵인데요. 그러니까 꼭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정답이 없듯이 모범 답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과학고나 영재고에 진학을 하는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보통 예비 중1 올라왔을 때 겨울학기 때 3-1 그러니까 저게 제가 지금 기본 응용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기본이 개념이고 응용이 이제 유형에 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화는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심화서가 또 이제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를 하는 거고요. 보통 예비 중1 친구들이 3학년 과정을 요때 겨울학기 때 이제 공부를 하고요. 봄학기 때는 이제 공통수학 1이 사실 여러분 그 고등수학 1학년 거가요. 3학년 중3 1학기 거랑 연계 단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곱셈공식,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 내용이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친구들이 고1 과정에 대한 연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1학기를 저는 뭐 한 2번, 3번 한 친구들이 오히려 고1 과정을 하는데 더 소화력이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과정에 대한 중요도를 어머님들 좀 깊이 알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여름 학기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고1 과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좀 딴 학원에 비해서 좀 이거 좀 느린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뭐 학생에 대한 그 학생 역량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반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정말 이 아이가 머리가 너무너무 좋다 뭐 그런 거 빼고 그냥 일반적인 친구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일단 좋은 성취도를 얻고 특목고에 가는 확률이 높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2학년 과정 때 뭐 대수 공부하고 중3이 이제 조금 바쁠 시기예요. 바쁠 시기여서 봄학기까지는 무조건 미적분 1 심화까지는 공부를 하시고 확률과 통계가 제가 학생들을 가르쳐 보니 이게 좀 되게 학생들에 따라서 이 확률과 통계를 이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약간 언어적인 능력이 좀 뛰어난 친구들이 확통을 좀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얘는 또 내용 자체가 무겁지 않기 때문에 여름 학기 때부터 준비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고등수학 1학년 거에 요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는 경우의 수 파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게 또 중학교 2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수학에 또 경우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요
내신 대비 때 경우의 수 설명하면서 그 전에 공통수학 원에 대한 경우의 수를 같이 설명을 하고 나서 확통으로 넘어가면 조금 더 효과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3 겨울방학 때 가장 저는 이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등 내신은요, 어머님들이 이제 제가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중학교 때 우리 아이 수학 100점이었는데 고등학교 시험만 보면은 첫 시험 막 30점, 50점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그러냐면 요즘 일반적인 중학교는 시험을 어렵게 안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 정도만 풀 수 있어도 8, 90이 넘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 우리 아이 중학교 때 100점 맞았는데 고등학교 딱 와서 첫 시험이 50 몇 점이었나? 그래서 저한테 되게 항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정말 온도차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점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정말 천지 차이기 때문에 중3 겨울방학 때 학군지에 나와 있는 뭐 기출 모의고사 꼭 공부하셔야 되고요. 확률과 통계 심화까지 이제 마무리하고 가면 아이가 고1 첫 모의 중간고사 때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판단을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공부를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 학원에 그냥 시간만 보냈구나 이제 판단을 하실 건데 중3 겨울방학은 무조건 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중간고사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때 점수가 안 나오면 아이들이 반은 수학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이게 일반고의 얘기인데 아마 특목고 자사고 친구들은 아마 그 정도는 아닐 거예요. 네. 이건 이제 상위권 일반고에 대한 로드맵인데요. 보통 상위권 일반고 가는 친구들은 중2 때부터 좀 이렇게 선행에 좀 관심을 갖더라고요. 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1 과정을 좀 설렁설렁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공부를 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스킵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준비한 게 우리 아이가 과연 그러면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이거 다 어머님도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 알고 있지만 못하는 게 저희 학생들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공부랑 운동은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첫 번째가 아이들이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나만의 개념 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를 제가 샘플로 사진으로 제가 갖고 왔는데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배운 학습에 대한 개념 정리를 정말 이렇게 노트에다가 제 수업은 이걸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노트에다가 대충 적고 하고 아 선생님 저 했어요라고 그래 했구나. 근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와 어머니들 보시기에도 야 정말 이 아이가 내 아이였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정말 정리도 깔끔하고 색깔별로 다 이렇게 포인트도 잡고 아 정말 아직 제가 결혼은 안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 정말 이런 아이를 낳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잘하죠. 그리고 이거 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예비 중1 친구인데 지금 중3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그림도 예쁘게 그리고 정말 포인트를 잘 잡아서 이렇게 좀 공부를 시키셔야 돼요. 이게 아이들이 암기 과목은 노트 정리를 하거든요. 근데 수학은 그냥 문제만 풀고 내가 이거 숙제했어 그냥 그러고 끝나요. 그러고 끝나면 정말 그냥 끝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꼭 개념 노트를 하게 좀 아이들을 꼼꼼하게 좀 지도를 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그 다음인데 오답 노트도 같은 학생이거든요. 오답 노트를 저 같은 경우는 1회독 할 때 그러니까 보통 교육과정에 내가 만약에 대수를 공부를 한다 그럼 최소 3번은 보고 고등학교를 가야 돼요. 근데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당연히 오답이 많겠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오답 노트를 시키지 않고 최소 2회독 할 때 그러니까 기본 개념 말고 유형설을 풀 때 저는 꼭 틀린 문제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정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답 노트를 정리해야 내가 어떤 단원이 약하고 어떤 부분을 잘 못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문제집 풀고 걷다가 답 적고 이거 아니네 하고 찍 그어버리고 다음 단원 또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에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 아이가 지금 중3 돼서 이제 고등학년 끝났는데
고등교육 과정이 끝났는데 막상 고등학교 올라가면 머리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답 노트는 꼭 2회독 할 때 꼭 작성을 하게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이거 효과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연습장입니다. 연습장인데 그냥 노트 같죠. 이건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도 정말 수학을 힘들어했던 친구라서 그 당시 때 9등급 제일 때 5등급 맞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요 친구도 이렇게 훈련을 시키니까는 한 2등급까지는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장,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때는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못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이 100점 만점에 서술형이 한 40점? 그러니까 많게는 40점, 적게는 30점 정도의 배점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서술형에서 20점 깎이면요. 일단 1등급은 끝난 거죠. 보통 고등학교가 1등급 컷이 90점 초반, 아무리 시험이 어려워도 80점 중반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이미 서술형에서 반이 틀려버리면 1등급은 좀 힘드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연습장을 제가 활용을 하라고 지금 친구들한테도 계속 잔소리를 계속 하고 있죠. 그리고 모든 과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념 유형 심화로 최소 3회독은 해야 돼요. 최소예요. 최소 만약에 이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지금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지 말고 다시 앞부분을 좀 공부시키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1회독만으로 다음 과정 넘어가 봤자 어차피 그 다음 과정을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 3회독. 그리고 이 마지막이 역시 시간 재면서 풀기인데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는 시간까지 재면서 문제를 풀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유형이나 심화서 풀 때는 내가 기본 문제는 한 1분, 좀 어려운 문제는 한 3분에서 5분까지를 내가 고민해서 해결했다. 그래서 저는 시간 체크를 꼭 하라고 해요. 역시 이것도 이제 고등학교 내신 때문에 그런 건데 중학교 내신과 고등학교 내신은 제가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아이가 아마 이런 친구들 있을 거예요. 평소에는 수학을 잘해요. 문제도 잘 풀고 문제집 보면 다 맞고 동그라미 쳐져 있고 어머님도 그거 딱 보고 아유 우리 아이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만족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학교 시험만 보면 고등학교 시험이 이제 50분인데 시험이 한 23문제에서 어떤 한영 외고 같은 경우는 30문제씩 나와요. 그러니까 걔네는 이제 아무래도 외고니까 시험 문제 좀 쉽게 하고 대신에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고등학교가 20문제에서 24문제 정도 시험을 보는데 아이들이 보통 뒤에 7문제는 다 찍고 나와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뭐 10분, 15분 잡고 내가 해결하면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결국은 성적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우리 아이가 만약에 30문제를 푸는데 50분이 걸렸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그 똑같은 30문제 난이도를 40분 안에 풀 수 있게 좀 그런 훈련이 지금은 정말로 필요하거든요. 결국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 성적 안 나오면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시간 재면서 풀기. 요거는 기본 개념은 말고 유형이나 심화서 풀 때부터 훈련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하면 정말 성적이 나오냐? 네. 어머니 놀라실걸요? 이게 아직 있네요. 6번, 7번이 아직 안 끝났네요. 6번이 저거예요. 내가 목표하는 학교의 부교재. 그러니까 수학 부교재가 고등학교마다 있어요. 물론 없는 학교도 있는데 그 부교재를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내가 목표하는 학교에 문의를 하든지 그래서 그 목표하는 학교의 부교재를 꼭 풀리셔야 돼요. 그건 한 중3 때쯤부터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군지 기출문제를 꼭 준비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학 강사가 벌써 20년 차지만 지금도 저도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고 스터디 그룹에서 시험지를 제가 얻어서 그 시험지를 유형별로 따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를 해요. 뭐 여기 목동고도 있고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뭐 신목고도 있고 그러니까 양천구 기출도 있고요. 중계동 기출도 있고 강남권 기출들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들한테 이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 전에도 중3 친구들한테도 이 공부를 시켰더니 정말 효과가 엄청 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일반적인 시중 문제지와 물론 학교에 대한 기출 문제가 거의 똑같지 않나?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들이 따로 연구를 하셔서 심화 문제는 따로도 이렇게 준비하는 학교들이 상위권 학교는 다 그렇게 시험 문제를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기출 문제를 아이들에게 구하기 힘드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제가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어머니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요? 362등 중에 345등? 이게 어머니 등급을 치면요 8등급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중3 겨울방학이죠. 이제 예비 고1 올라갈 때 저를 만났는데 정말 더하기 빼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정말 자기는 중학교 때는 그냥 신나게 놀고 건강하게만 그렇게 어머님들이 그렇게 키웠대요. 그 친구가 첫 고1 중간고사 때 저 점수를 받고 정말 제가 1년 동안 저랑 엄청 싸우고 제가 정말 소위 말해서 제가 욕은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한테는 내가 정말 쌍욕도 하고 정말 저랑 1년 동안 치고받고 하니까 성적이 360명 중에 40등까지 왔어요. 이게 동점자인데 동점자 없었으면은 2등급이거든요. 근데 동점자 때문에 3등급이고 요 친구도 똑같아요. 고1 중간고사 딱 끝나고 저를 만났는데 그때 362명 중에 294등이었거든요. 요 친구도 그렇게 1년 동안 같이 공부를 하니 어머니 12등이에요. 12등. 1등급이에요. 얘는 제가 정말 전에 했던 학원에서 거의 뭐 전설 같은 친구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얘네가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순간에 1년 동안 하니까 성적이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지금 예비 중1, 예비 중2 친구들이 그 과정을 2년, 3년 동안 했다면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제가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등학생 가르쳤던 이거 최근 합격증이에요.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목동에 온 지 얼마 안 돼요. 제가 목동에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전에 있던 학원에서 고등학생들이 고3 친구들이 작년과 재작년에 지금 합격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일반고예요. 일반고 친구들인데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효과를 봤다면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이 이 과정을 반복했다면 더 좋은 합격증을 갖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특목고 진학을 위한 부모의 역할. 이게 저는 이번에 설명회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공부에 대한 자립심을 키우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자립심이 뭘까?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어떤 동기를 찾는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를 계속 노출을 시키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상산고를 보내고 싶으시면 전주 한옥마을 가시다가 야 저기가 상산고래 저기가 의대가 많이 간대. 그러면 그래? 그럼 한번 나도 저기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산고는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뭐또 어디죠? 어디 민사고가 아마 강원도 횡성이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실 때 야 저기가 민사고래 한복 입고 야 수업 한댄다. 그러면 아이가 저런 데도 한번 가볼까? 뭐 이런 약간 동기부여 자연스러운 동기부여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어떤 학교를 가는데 야 저런 학교는 가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학교가 뭐 그때도 너무 어려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민사고를 갈 때 소고기 먹으러 가면서 한 번씩 보고 또 하나고가 아마 은평동에 있죠. 은평 아마 한옥마을인가? 그러고 보니까 다 한옥마을 쪽이네요. 그렇죠? 한옥마을 가시다가 야 하나고가 이런 데랜다.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보여주시면 아이가 내가 이런 고등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어떤 목표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공부 환경 만들어 주기라는 타이틀은 제가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좀 이렇게 비슷한 또래 친구들, 그러니까 비슷한 실력에 이렇게 갖고 있는 친구들끼리 반 구성이 딱 되면 아, 나 쟤를 이번 시험에 이겨야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경쟁력이 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내가 저 친구보다 한 문제를 더 맞추고 내가 저 친구보다 조금씩 앞서 나간다는 어떠한 그런 성장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공부 환경이 그 비슷한 레벨에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좀 이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게 만들어 주는 게 부모님의 역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아마 여기 CNC에는 학원에 보내시면 레벨별로 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기인데 아, 자녀의 눈높이를 맞추자. 제가 또 그 파인만에 있을 때 어떤 어머님이 정말 실력이 안 되는 친구인데 어떻게 하든 그 높은 반에 이제 가고 싶어서 욕심이신 거죠. 네, 그래서 뭐 따로 또 준비도 하고 공부도 시키고 해서 결국은 그 반에 와가지고 아이가 좀 힘들어해서 그만두는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저는 눈높이를 맞추자는 게 어머님들의 욕심보다는 아이의 욕심에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지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어머니들이 좀 푸시를 하시면 그때 아이가 좀 더 이렇게 더 열심히 공부하는 케이스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이들한테 과한 기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어느 집 아이는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우리 집 아이는 왜 이러지? 하고 막 그렇게 막 잔소리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분명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와요. 그러니까 딱 그 뭐 또 늦공부가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 학원의 도움 받기인데 저도 여기 지금 CNC 와서 느낀 게요. 레벨별로 이렇게 많은 반이 구성이 되어져 있는 학원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학원 강사 하면서 지금 아까 제가 양력으로 보여드린 거는 제가 오랫동안 있었던 학원이었고 짧게 또 이렇게 갔던 학원들이 있는데 이렇게 레벨별로 되어져 있는 학원은 저희 CNC 뿐이고 뭐 의대반, 0.1, 1%반, 특목반 그리고 일반반도 되게 세분화가 잘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어머님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아무래도 입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운동을 할 때도 PT 전문쌤한테 받아야 좀 뭔가 좀 더 이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공부도 전문 학원에 도움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마지막으로 어머님들 줄탁 동시라는 이 사자성어 혹시 아세요? 네. 이게 제가 항상 어머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닭이 항상 이렇게 바깥에서 이렇게 쪄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뜻이 아이의 어떤 내부적 역량과 어머님들의 이제 외부적인 환경이 만나서 시너지 효과가 되면 정말 우리 아이가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세 가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의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어머님들 욕심 부리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관심만 가져주시면 우리 아이들 정말 크게 성장할 수 있고요. 제가 이 동네 와서 느낀 건데 정말 우수한 친구들도 되게 많고 욕심 있는 친구도 되게 많아서요. 그런 친구들 잘 한번 제가 이끌어 가서 목동에서 정말 좋은 성적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궁금하신 사항은 이쪽으로 아니면 학원으로 혹시 뭐 오늘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부모님들? 없으신가요? 네. 이상 CNC 수학 강사 안영진 강사였습니다.